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그 증시가 상당히 그 낙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죠. 최근에 그 일별로 주가의 그 등락을 보면 지난 금요일 43포인트, 어제도 27포인트, 이렇게 그 불과 한 3, 4일 정도 주식시장에서 150포인트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죠. 오늘도 장중 저점은 2822까지 약 종가 무렵에 15포인트 정도를 돌려준 그런 상황이니까 장중에 한 약 85포인트 정도 그렇게까지 급락을 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돼 있죠. 개인들이 7,300억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증시의 하락은 물론 그 경기 그 회복에 그 찬물을 끼얹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공포 이게 증시를 전 세계적인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인플레와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여러 주변을 둘러봐도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증시가 지금 깊게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제 제 시황의 그 요지도 두산중공업이 그 이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증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행 물량이 많은 이런 주식들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의 주가 회복을 더디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두산중공업의 보유 비중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과감하게 2만 원에서 2만 운 좋게 2만 원에서 2만 1,000원, 2만 2천 원 요 정도 어제 장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조금 올려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또 미흡하게 올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또 거기서 어제 시세로 1,000원 정도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때 이렇게 주가 대형주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하지 못할 때 시간 지나고 보면 아 어제라도 팔 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미국 시장에 그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중이어 가지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그 오미크론의 공포도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악재가 밀려왔다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지고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은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종목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오늘 물론 11월 30일 그동안 무상증자 300%한 그 매물이 오늘 쏟아지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주가 기존에는 이게 700만 주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그 300% 무상증자 물량이 쏟아지게 되니까 2,800만 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2,800만 주가 증시가 약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서 그걸 호재로 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문제는 그 대거 무상증자 물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쏟아지니까 이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좀 손실을 본전도 못 찾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일단 하한가에라도 정리를 해도
이제 운 좋게 물론 이 종목을 가지고 이게 8만 원대까지 갔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별로 없겠지만요. 그래도 고스란히 그 바닥권에서 사서 무상증자 300%를 챙기고 주식 수가 본인이 갖고 있던 것보다 300% 비교하면 1000주였던 게 4000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가격에 16,100원에 매도를 해도 원래 그 권리락한 기준 가격이 8,400원대였었으니까 뭐 충분히 2배 이상 수익이 남는다 생각하니까 하한가에서도 물량을 내놓고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그 에디슨 EV가 이렇게 하한가를 치게 된 그런 이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거쳐가지고 권리락한 다음에 무려 8,000원대에서부터 8만 원까지 10배 이상 상승했던 이 배경에 이 위메이드의 답습 효과를 노린 작전 세력들의 그 작품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빠지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볼 때 지금 위메이드하고 에디슨 EV하고 이 조정 패턴에 있어서 뭐 어느 점이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디슨 모터스는 2021년 금년 6월경에 에디슨 EV를 인수했죠. 이 에디슨 EV의 모회사가 에디슨 모터스니까요. 이게 이제 구 세미 시스코인데 쌍용차 우선 인수 협상 대상제로 11월 3일 날 발표가 됐었고요. 물론 이 에디슨 그 모터스의 그 컨소시엄이 여기에 KCGI 강성부 펀드로 유명한 한진칼 인수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키스톤 글로벌 프라이빗 에쿼티 이 컨소시엄인데 이게 이제 11월 30일까지 인수가 이제 마무리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다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이 지연되는 법원이 받아들여 갖고 인수합병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인데 원래 쌍용차 인수 자금은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7천억하고 8천억을 산은의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산은이 이 뭐 산은한테 뭐 얘기하기도 전에 뭐 언론에 공표를 하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산은이 이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대출을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상황이 됐고요. 원래 이제 쌍용차 인수 협상으로 되기 전에 이 무상증자를 발표했었죠. 증자 전에 주식 수가 722만 주였는데 이 300% 무상증자로 이번에 2,890만 주로 증가했고 이게 이제 10월 29일 날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 10월 29일 날 그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권리락이 10월 28일 날 됐겠죠. 이게 권리부 시세가 10월 27일 기준으로 33,500원이거든요. 이게 권리락 기준이 8,400원인데 이게 8,400원이면 여러분들 대규모 무상증자 하는 주식들 특히 주수가 그렇게 적은 것들이 이 권리락을 하면 주가가 당초 그 가격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300% 무상증자니까. 근데 기준가가 8,000원으로 내려오고 주식수도 700만 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물량을 이렇게 싼 가격에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둘째 날 물량 쏟아질 때 매물을 회수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11월 1일에 걸쳐 가지고 매수를 했죠. 물론 이때 이제 2차 전기, 전기차 이런 쪽의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물량을 회수하고 11월 3일 날 쌍용차 인수가 협상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주가가 날개 돋친 듯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그 꺾이기 전에 11월 12일 날 아예 시초가부터 상한가로 적용된 거죠.
82,400원인데 최저 고점에서 무려 1,400만 주가 거래가 됐다고 하는 점이 다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간 계속해서 주가가 약하게 전개가 되면서 오늘 급기야 부상증자 물량이 날아들면서 주가가 아예 시초가부터 하한가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내일 물론 오늘 또 90만 주가 거래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50만 주의 물량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내일도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 단기 매매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참여를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일 그 중요한 건 과연 이런 에디슨 EV, 에디슨 모터스가 도대체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이게 2021년 9월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공시를 했는데요. 자산 총계가 보니까 821억밖에 안 돼요. 부채하고 자본 다 합한 게 821억이고, 부채 총계가 이 중에서 452억이고, 자본금은 또 33억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은행에서 볼 때 은행 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인수하려고, 이게 이제 쌍용 자동차를 급히 그 인수를 해서 지금 그 정상화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시급한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 해서 에디슨 EV가 결정이 됐겠지만요. 이 재무제표로 볼 때 상당히 좀 그 미약한 측면들이 많이 보여요. 자본 총계도 271억. 이거 전부 다 합해봐야 순수한 그 자본으로 보면 한 300억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금년 9월까지 매출액이 238억이고 영업이익은 59억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보면 순이익에서는 58억 원이 적자예요. 그리고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또 전환사채가 1173만 주나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그 전환가가 7,139원짜리인데 금방 전환이 안 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년 기간을 둬서 전환을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그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물론 그 하한가에 그 접근을 하겠지만요. 오늘보다 당연히 내일 거래량도 많을 거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30%에 바로 다이렉트 하한가 들어갈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짧게 당일날 수익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하한가의 물량이 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샀으니까 한번 들고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계획에 어긋나면 하한가를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매매하기 오히려 편한데 만약에 하한가로 시작하면서 그 매물이 소화되는 듯 하다 다시 또 하한가 잔량이 쌓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 발빠르게 그 물량을 처분할 그런 물론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종목이 이 주가가 권리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2주일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권리락이 8,400원에 권리락된 다음에 8만 원까지 상승하게 됐던 이 배경에 왜 이 종목이 위메이드의 그 답습 효과라고 하느냐면 위메이드 자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연간으로 적자를 나고 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제가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메이드의 차트 아닙니까? 위메이드 차트고 그 다음에 에디슨 EV의 차트
같이 한번 이 차트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지금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해 갖고 작전 세력들이 주가가 끌고 갈 때 어느 순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전일 종가에서 바닥권에서 출발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진행을 했다가 종가 무렵에 상한가로 종료를 시키고요. 대개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급해지니까 처음부터 상한가로 사자 들어버리는 거죠. 이때가 매도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면 이 매물을 다시 소화하고 간다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식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급등 구간을 달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손해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으로 해놓고 순차적으로 매물에 물리는 그 세력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의, 그 일사불란한 그런 매수로 전환할 수가 없고 매도 매수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현하게 된다.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우리가 작년에 2만 원대에서 무상증자 100%를 하고 권리락을 하면서 10배, 20배까지 주가를 올렸지만 한 번도 이런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됐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 그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바로 금년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그리고 금년 9월까지도 영업이익에서 조금 순이익은 났지만 적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P2E 게임으로 시장에서 뭔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 90억 원의 적자에서 금년 3분기까지 무려 어, 이제 제가 위메이드에 대한 그 반기 실적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확연하게 그 회사가 수익으로 보여주는 회사의 그 주가 움직임하고 수익 기반이 되지 않는 회사, 단순히 그 물량을 매집해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작전으로 끌어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180억의 적자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720억의 흑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흑자 구조로 전환을 한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에디슨 EV에서 보는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이런 음봉들이 그 출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또 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음봉의 몸통이 작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 2만 원대에서 무상증자가 100%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순수하게 2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그러면 무상증자 100%까지 감안을 해보면 20배가 넘는 수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2만 원대에서 충분히 장대 음봉으로 30%짜리 음봉이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됐던 그런 매물들이 줄줄이 매도로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수익 기반이 작년에 적자였다가 금년 그 상반기에만 그렇게 그 아주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몇 배의 그 흑자로 둔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라고 하는 점. 아무리 그 수급도 있지만은 재료는 수급에 앞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회사의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주가가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에디슨 EV와 위메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에디슨 EV
만약에 매매에 참여하실 분들 충분히 잘 검토를 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